식당에서 팁을 내야 돼? 팁? 그 식당에 가면 빵이 있잖아. 그 빵을 먹으면 돈을 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베니스에 살고 있는 세바입니다. 업로드가 좀 많이 늦었죠? 이 채널의 색깔을 뚜렷하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투어 가이드다 보니까 여행 정보에 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겠죠? 이제 여행 정보에 대해서 집중하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여행 전문 채널 세바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식당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이탈리아 식당에 관한 것은 이 영상만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탈리아 식당을 가려고 합니다.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져 있죠.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탈리아에서 피자, 파스타 집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으로 피자나 파스타를 먹지 않아요. 아침에는 비스킷이나 빵 종류를 먹습니다. 성인이라면 보통 커피에 브리오시를 먹는 게 기본이고요. 그 브리오시는 지방마다 조금 다르지만 로마에서는 꼬르네토라 그럽니다. 그리고 보통 아침 식사는 카푸치노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하시려면 식당을 찾는 게 아니고 바나 카페테리아를 찾아야 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커피를 카페라 그러고요. 카페를 파는 곳을 카페테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점심과 저녁을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식당을 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점심은 12시에서 3시까지 보통 하고요. 보통 저녁 식사는 오후 7시에서 저녁 10시 반까지 합니다. 그 시간 안에 식당을 들어가셔야지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리세 코페르토라고 하는 건데요. 인당 보통 1유로에서 4유로 정도 됩니다. 식당의 위치나 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이 자리세는 서빙, 포크, 나이프, 숟가락, 테이블보, 컵, 와인잔, 식전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공짜가 없습니다. 따로 시켜서 드셔야 되고요. 물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물하고 탄산수로 나눠져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물은 아쿠아 나투랄레라 그러고요. 그리고 탄산수는 아쿠아 프리잔테라 그럽니다. 식당 팁을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식당 팁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탈리아에는 식당 팁 문화가 없어요. 만약에 식당 팁을 요구를 한다. 그거 되게 무례한 겁니다. 잠깐. 이거는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 사람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출연해주세요. 여기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아내 줄리아입니다. 줄리아, 내가 좀 물어볼게. 식당에서 팁을 내야 돼? 팁? 그런 건 없어. 이탈리아. 진짜 없지? 없어. 없지. 그러면 식당에서 만약에 웨이터가 팁을 달라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냥 좀 이상하는 요구인데. 그지? 이상한 거잖아. 그럼 안 되는 거지. 원래 사람들 돈 주다고 그런 요구 별로 없는데. 그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없고요. 단 지역 관광지 근처 식당은 서비스비 12%가 붙는다고 계산서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 그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을 들어가실 때 보통 밖에 메뉴에 적혀 있어요. 웬만한 레스토랑은 밖에 다 메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비가 12% 붙는다고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밑에다 적어 드릴게요. 그게 만약에 적혀 있으면 식사비 전체의 12%가 따로 서비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수증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그거는 내셔야 됩니다. 12%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 계세요. 이 빵 먹어도 돼요? 이 빵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돈 내야 돼. 하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빵을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상관없이 자리세는 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드세요. 그 식당에 가면 빵이 있잖아. 그 빵을 먹으면 돈을 내야 돼? 아니, 공짜잖아. 공짜야? 그냥 먹어도 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식당을 찾아야겠는데요. 식당의 이름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토란테, 두 번째는 트라토리아, 세 번째는 오스테리아인데요. 그 리스토란테, 트라토리아, 오스테리아가 뭐가 다른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식당들을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관점은 가격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전문성, 세 번째 관점은 전통성입니다. 리스토란테 같은 경우는 가격은 상당히 높아요. 전문성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전통성은 떨어지죠. 보통 리스토란테라고 하면 잘 차려입은 그리고 숙련된 웨이터와 그리고 소믈리에가 식당이 있고요. 그리고 에티켓을 잘 지켜야 되고
막 포크가 되게 많고 막 접시도 많이 있고 아니면 뭐 메뉴도 되게 정갈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보통 그 한 접시에 음식이 좀 요만큼 나와요. 그래서 참 간에 기별도 안 나오게 나오는 그런 식당. 그런 식당이 보통 레스토랑대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비싼 음식에 비싼 자릿세가 책정이 되죠. 배낭여행을 하는 대학생들은 이런 식당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트라토리아는 되게 전통 식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레스토랑보다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문성도 조금 떨어지죠. 하지만 전통성은 상당히 높은 그런 식당이에요. 보통 이런 식당은요,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그 지방의 그 전통을 살려서 전통성 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 지방의 전통적인 음식을 드시려면 거기를 가는 게 좋겠죠. 후덕하는 아주머니나 할머니, 아버지나 딸이 서빙을 하는 그런 모습, 정말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는 데는 그런 트라토리아를 가는 게 좋겠죠. 자, 오스테리아는요 가격이 좀 낮습니다. 트라토리아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낮고 그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전통성은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오스테리아가 갖고 있는 특징이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약간 좀 우리나라의 좀 서서 먹는 분식점 같은, 그래서 서서 먹기도 하고 앉아서 먹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메뉴판 같은 것도 이게 뭐 칠판에 적혀 있거나 그냥 종이로 적혀 있고 아니면 그날 시장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재료 가지고 그날 만들어요. 식당 주인의 그냥 취향에 따라서 그날 만들어서 메뉴를 또 그날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메뉴 필서라 그러는데 그냥 뭐 세트 메뉴 뭐 한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딱 정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냥 그 메뉴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되게 전통 있겠죠. 근데 전문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와인잔하고 물잔하고 같아요. 그래서 와인을 그 물컵에다가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오스테리아죠. 트라토리아나 리스토랑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와인잔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식탁보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이 같은 거 깔아요. 좀 간편하게 먹고 싶다면 이 식당을 가는 게 좋겠죠. 배낭여행객들한테 참 좋을 겁니다. 오스테리아. 피해야 할 식당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호객행위를 많이 하는 식당. 음식 맛없고요. 어떻게든 여행자를 끌어들이려는 식당이 표본이죠. 그런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맛있는 식당은요,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굳이 호객행위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메뉴판이 사진으로 정갈하게 돼 있죠.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행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특히나 이게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메뉴판 같은 게 이렇게 막 그림으로 딱 표시돼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얼마다, 몇 유로다, 뭐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맛있는 곳은 보통 메뉴가 자주 바뀝니다. 근데 그렇게 딱 적혀 있는 거는 여행자들을 위한 그런 식당이에요. 맛은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맛있는 식당은 메뉴가 자주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시즌에 나오는 채소나 과일로 최상의 요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이탈리아 맛있는 식당이에요. 매년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사진으로 된 메뉴가 있다. 별로 맛없습니다. 맛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번째, 또 말씀드리지만 주요 관광지, 그 다음에 역 근처에 있는 식당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회전율이 빨라야 돼요. 늦게 먹으면 자꾸 눈치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해산물은 냉동일 가능성도 높고요. 음식이 그리 신선하지도 않을 거예요. 음료수 값과 물값 정말 비쌀 겁니다. 거기다가 서비스비와 코페르토가 같이 책정이 될 거예요. 5번째, 한국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블로그 맛집 피하세요. 얼마 전에 그 블로그 맛집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메뉴판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어떤 곳은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메뉴판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탈리아 메뉴판하고 한국 메뉴판하고 가격이 달라요. 음식은 똑같은데 가격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 사장들이 한국 사람들은 한 번 오는데 계속 오는구나 생각해서 거기에 약간 좀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다,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